바디 네. 프로필을 네. 얼마 전에 찍으셨죠? 네. 저번 주 주말에? 네, 저번 주 주말에 아. 찍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 그런 바디 프로필 네. 너무 관심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이게 되게 살짝 SNS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사진을 올리는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아 나도 그럼 되게 내 몸을 한번 마음 먹고 이제 만들어서 이런 거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자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목표가 딱 생기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다이어트 의지가 막 이렇게 불타기도 하고 조금 더 성공률이 많아지기도 하니까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찍고 나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평생을 자랑할 수 있어요. 대대손손. 내가 이럴 때도 있었어. 레이디즈야. 네, 그런 좀 그런 거 요새 막 이렇게 자기 핸드폰 배경에도 많이 하고. 네. 나중에 내가 나를 보고 또 자극받고. 네, 맞아요. 아, 나 이때 이랬는데. 이러면서. 저 몸이 어떻게 내가 가능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예약을 한 번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헬스장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좀 밀어주실 수 있냐고 해서 언제든지 미루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포토분께서. 근데 되게 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었어요. 되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좀 날짜를 되게 잘못 잡았다라고 느꼈었어요. 단계가 격상되고 한파도 오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정말 집안이면 아무데도 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니스도 못 치고 막 밖에 눈 와서 얼어서 뛰지도 못하고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밖에 뛰고 땀이라도 빼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막 되게 촬영을 너무 길고 크게 잡아놔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잘 하셨어요 진짜. 네. 본인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마음가짐을 딱 할 수 있을 때 그 바디 프로필이 잘못 찍었다고 해서 저 내일 다시 찍을래요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모던 필라테스, 호주 국제 수료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동작들이 다 원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해서 이렇게 계속 운동 영상을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프로그램도 짜시고 이 책도 그렇게 이제 정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육통에 따라 이렇게 순차별로 하셨다는 거 듣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 오셨고 공부해 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운동을 진짜 몸으로 공부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되게 많이 해봤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뭐 근육 해부학, 뭐 인체 해부학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여기를 뭐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가 어떻게 된다. 머릿속에 아무리 입력이 돼도 이게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제 몸을 두고 많이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 방법과 동작들을 해봤을 때 이게 되게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부위의 운동은 이게 좋구나. 근데 저는 홈트 할 때 걱정이 혼자 하다가 내가 왜 약한 근육이나 이런 거를 막 더해서 허리 아파하시고 막 그런 분 되게 많잖아요. 잘못된지 모르게 하고 효과 없게 하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제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되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요새는 영상이 많아요. 네, 진짜 막 쏟아져 나오는 그건데 조금 따라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긴 해야겠고 막 이래서 조금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기초 동작들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되게 그런 몸으로 하는 운동 거의 기초 동작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체력도 같이 키우고 근력도 같이 키워가면서 나중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필라테스를 10회 정도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갈비뼈가 움직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뭐 제 골반이 전방 경사가 심하고 그다음에 무릎은 좀 과신전이 되고 이런 말이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아니면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로사 몸은 그런 몸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을 배우다 보면 내 몸이 어떤 게 약하고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다 돈 주고 알게 된 느낌인데 그런 거를 알 수 있으면 참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이게 본인이 거울을 보면 잘 몰라요. 저 뒤에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뭐 날개뼈가 삐뚤다거나 뭐 골반이 틀어져 있다거나 이게 되게 본인은 인지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게 나중에 통증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만약에 다리도 짝다리를 많이 짚게 되면 골반이 삐뚤어져서 그게 허리 통증으로 가고 네. 나중에 그게 심하면 또 목이랑 어깨까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평소에 그거를 체크한다는 마음보다는 올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랑 바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네. 하긴 근데 제가 가만히 거울을 이렇게 보면요. 오른팔이 항상 아래로 더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거울 볼 때는 내 몸에 그런 정렬이 맞는지를 네.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큰 거울로 되게 보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운동할 때 영상을 많이 찍어서 봤었어요. 그러면 좀 보여요. 네.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발의 높낮이나 골반이 틀어지면 보면 그 발목 뒤에 주름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네. 거기가 이렇게 삐뚤 사람 많아요. 네, 그런 거에서 티가 나요. 그리고 신발 닳는 거 있죠. 네. 신발 밑창이 뭐 왼쪽은 바깥쪽이 닳고 뭐 여기는 밑에가 다르면 이 균형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막 바지가 돌아가고.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럼 네. 골반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 보고서 자기 몸 상태를 좀 유추해 볼 수는 있겠다. 네. 저는 자고 일어나도 그렇고 밤 늦게 되면 목 뒤가 그렇게 계속 아파요. 이 거북목 때문인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 네. 필라테스 그 동작 중에 네.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시켜주는 네. 어떤 네. 동작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진짜 많이 운동을 하고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핸드폰 요새 엄청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요새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그거를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 거북이가 따로 없을 저 정도로. 딱 요 자세 이렇게. 네, 엄청 옆모습 좀 이렇게. 봐봐. 네. 완전 바로 앉아봐요. 옆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이게 일자목이랑 거북목이 증세가 바로 오게 되는데 네. 이게 제일 문제가 목에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목에 통증이 오면 여기에 신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되게 침침해지고 네, 눈이 되게 침침해요. 요즘 되게 눈이 침침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와요. 맞아요. 네, 두통도 오고 어깨도 같이 결리고 이게 목이 불편한 게 엄청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을 같이 동반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네. 평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바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게 지금. 보세요. 막 10시간을 되게 안 좋은 자세로 있었는데 1, 2분 스트레칭 한다고 갑자기 괜찮아지지 않고 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다리 꼬지 마시고 이제 딱 배에 힘 주시고 바른 자세로 항상 업무를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나 벌써듯이 앉았어요. 네, 지금. 진짜 이게 되게 근데 좋아요. 네네. 네. 이등병 된 느낌이야. 네. 그리고 평소에 항상 귀랑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두셔야 돼요. 귀랑 어깨가 멀어진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승모근이 스트레스시고 되게 싫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 승모근 없애는 운동이 솔직히 따로 없어요. 이 귀랑 어깨를 멀리만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승모근 없어져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헬스할 때 무게를 들 때는 네. 승모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오면서 승모의 힘으로 막 끌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의식하면서 어깨를 내리고 맞아요. 네. 목을 길게 네. 힘을 주면서도 그걸 의식을 해야 네. 되는데 참. 그리고 이 네. 턱을 살짝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하고 누가 정수리를 위로 쭉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불편해.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어. 항상 네, 이런 자세로 이게 그래서 되게 무용하신 분이나 발레 하신 분들 보면 목도 길고 막 자세가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컸어요? 이게 본인은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남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보기 이렇게 좋아요. 돼 있으면 되게 맞아요. 사람이 어색한 것보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서. 맞아요. 이게 은근히 어. 장근육을 많이 써요. 이렇게 네. 계속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운동이죠. 네, 그렇죠. 네. 운동해. 네. 이따 쫙 풀어주는. 네. 지금 들으시면서도 갑자기 이렇게 쑥 네. 커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네.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바른 자세. 얼마나 그동안 몸에 그러니까. 무리 가는 자세로 근데 이게 더 있었는지. 나중에 큰 통증을 유발하니까. 네.
그러니까 늘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세 때문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뭐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었는데 네. 바른 자세가 역시 네. 기본에 충실해야 맞아요. 아프구나. 진짜. 네. 은재님 운동에 관한 질문 네.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거 너무 네.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받는 게 어떤 거 있어요? 뱃살 어떻게 빼요?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뱃살 뱃살 어떻게 어떻게 빼니? 뺍니까? 솔직히 다 아시는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방법이 있나? 저 배는 특별해 뭔가. 보기에 아니 저 사람 배가 어떻게 저렇지? 이러면서 간혹 제가 봤을 때 허리가 정말 한 줌만 하다 느껴질 정도로 근살이 너무 없고 근육이 완전 쫙 조여져 있으니까 허리는 이렇게 엉덩이는 진짜 근육으로 많이 이렇게 볼륨 만드시고 허리는 너무 얇으니까 더 이렇게 컬비해 보이는 거예요. 더 이렇게 몸에 더 정말 극적으로 감사합니다.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허리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걸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뱃살을 어떻게 빼냐 이런 얘기 많이 드시나 보다. 이게 되게 생활 습관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식습관이랑 아까 말했던 자세가 이게 되게 뱃살에 한몫을 하는데 네. 일단 먹는 거예요. 네. 설탕 평소에 많이 먹고 술, 잦은 음주 이런 게 진짜 내장 지방도 찌우고 겉에 체지방도 찌우면서 살이 이제 이렇게 많이 찌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조금 건강한 식단, 그러니까 식습관을 좀 바꾸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식단 관리라고 하면 어떻게 고구마랑 샐러드만 먹고 사람이 살아요. 먹는 거에 되게 행복이 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건강한 식단으로 조금 나트륨이 낮고 이렇게 군것질도 조금 덜하고 골고루 영양분 섭취가 골고루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지키기가. 그러니까 내가 딴 건 네. 몰라도 이건 지킨다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저요 바른 자세. 아, 네. 먹는 거는요? 먹는 거는 그 당음료 안 드시지 않아요? 콜라 같은 거 안 드시잖아요? 아니요, 저 다 좀 먹어요. 아, 먹는데 폭식 안 하죠. 아. 제가 이 책에도 나온 그게 처음에 이제 뭐 토를 많이 했다, 뭐 억지로 토했다, 막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일단 모든 원인이 다 폭식이었었어요. 참았다가 한꺼번에 막 먹고 이러니까 정신이 일단 되게 첫 번째로 불안하고 네 제가 제 스스로를 되게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뱃살이 되게 많이 쪘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래서 먹고 후회하고 폭식 먹고 후회하고 하지 말자. 맨날 그래요. 이제 진짜 가끔은 내가 정말 살 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먹은 거예요. 무슨 가족 행사가 있어서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고 그 안에서 참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배불러 하면서 계속 사람 먹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와 진짜 토라도 하고 싶다라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더 내가 너무 좀 나락에 떨어진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자존감이 엄청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일단 그리고 몸에서 당연히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막 위산이 나오니까 속쓰리고 위산 역류 막 따끔따끔한 것도 생기고 이제 음식을 나중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서 막 먹으면 체하고 이제 먹어도 배부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위가 막 늘어나 있으니까. 늘어난 상태에서 억지로 토하고 또 토하고 나면 속이 허하고 막 이러니까 또 먹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진짜 그때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한 이유? 이제 제일 큰 거는 강박증이었어요. 아까 막 말씀하신 것처럼 먹으면 안 돼, 살찌면 안 돼 이렇게 저 자신을 되게 괴롭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찌면 어때? 조금 천천히 가지만 길게 가자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고 나니까 막 완벽하지 못해도 살짝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저 혼자 이렇게 배가 살짝 나오고 이래도 건강해지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좀 운동을 건강에 초점을 두고 하니까 그게 많이 되게 괜찮아졌고 그리고 과자나 라면 같은 거를 그때는 막 절대 못 먹어 이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다 먹거든요. 네. 먹지만 조금만 먹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 지금 이게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더 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더 하고 싶고. 과자는 맞아요. 끝까지 탈탈탈 털어 먹어야 되고 라면은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치킨에는 콜라가 필수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조금만 먹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라면을 먹거든요. 저도 라면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라면이 되게 안 좋은 음식이라고 계속 가게는 네. 시켜서 조금 덜 먹긴 하는데 어느 날 라면이 너무 당겨요. 그러면 진짜 끝까지 다 먹고 네. 한 뭐 2주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먹는 건 어떨까요? 저는 라면 한 봉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폭식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라면 하나, 치킨 한 마리, 햄버거 막 몇 개 한꺼번에 이거예요. 근데 라면 하나만 딱 먹고 그것도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나 하나 먹었으니까 너무 만족해. 이거랑 아, 하나나 먹었어. 어떡해. 이거랑은 완전 좀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먹었어도 만족하면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처럼 되게 만족하느냐 아니면 아, 나 하나나 먹었어. 어떡해. 이러면 이제 갑자기 아, 몰라. 초콜릿도 먹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좀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라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멘탈 관리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폭식의 기준이요. 네. 이게 참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면 가장 큰 적이 부모님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오봉밥으로 일단 세 끼를 네. 다 챙겨주시지. 네. 밥 먹고 나면 입가심하라고 네. 커피 주시지. 맞아. 그러면 소화시키라고 또 과일 주시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 코스로 먹고 나면 네. 사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이미 네. 밥을 먹은 순간부터 네. 또 부모님이 챙겨주시니까 안 먹을 네.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네. 정말 소화가 안 됐는데 또 점심때 됐다고 점심 또 주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것도 네. 일종의 폭식인 거잖아요. 조금, 하루 종일 배가 그쵸. 부른 상태. 부담스럽게 먹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식사하시고 네. 보통 이렇게 후식으로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네, 달달한 거 꼭 좀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아침 드시고 커피 드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항상? 네. 식사 후에? 네. 그리고 운동 빡세게 하시고. 네. 근데 보통 이제 나 오늘 뭐 남자친구랑 네. 족발을 먹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 먹기 위해서 운동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스케줄을 잡고 운동 스케줄을 먼저 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좀 저는 선운동 후 식사 좀 요거를 지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족발을 막 생각하면서 맞아요. 먹기 막 시작- 힘이 나요. 그럼 운동할 때 막 좀 이따 막 피자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조금 네. 힘이 나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제가 반대로 먹고 나서 운동해야지 이러면은 아, 뭐 어차피 좀 이따 운동할 건데 뭐 하면서 막 더 먹게 되더라고요. 네, 급하게 먹기도 하고.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여유가 있기도 하고 이왕 먹는 거 아까 운동한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먹으면서. 그렇구나. 이왕 막 이렇게 조금 좋은 거 먹어야 몸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조금 운동 후에 맛있는 거를 먹는 거를 더 선호하게 네. 해요. 네. 그리고 저도 이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운동할 타이밍을 찾다가 배부르면 네.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운동을. 맞아요. 약간 배가 꺼지고 몇 분 후에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저는 밥 먹고? 최소 1시간 뒤 이게 그 소화시키는 것도 내장들이 운동을 이게 하는 거라고 해요. 휴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몸도 막 근육도 쓰면은 이제 몸이 되게 조금 부담이 가고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참 잘 못 맞춰서 결국 하루 종일 운동을 안 한 채로 끝나는 때가 되게 많아. 운동할까 하다가 배고파서 먹고 나면 1시간 후 해야지 하다가 또 때 되면 또 밥때 되고 뭐 이러니까. 네, 맞아요. 아, 그 타이밍도 참 찾기 어려워. 네. 이 선호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맛있는 거 스케줄 잡고 그 전에 운동 스케줄 잡으세요, 여러분. 네, 진짜 저도 그걸 추천드려요. 네. 그 되게 모습이 좋은 너무 방법이네. 귀여웠어요. 네? 귀여웠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시거든요. 이따가 나 뭐 먹을 거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런 나 오늘 마음까지. 라면 2봉지 먹을 거다. 네, 진짜. 그래도 이제 먹고 나도 운동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마인드가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마음의 네. 차이. 그러면 저는 네. 사실 너무 네. 아까운 게 움직임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 네. 콩필라테스 김은지님인데,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콩필라테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김은지님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놀라실 거예요. 뭐 정말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보고도 놀라실 거고. 정말 다양하게 운동 즐기는 모습으로 정말 자극도 받으실 수 있고, 네. 저는 진짜 영상 찾다가 운동 영상만 눈으로만 운동하지 마시고 그냥 책 하나 딱 펼쳐서 사실 이거 프로그램대로 해도 되지만 네. 그냥 슬로우 버피 한번 해볼까? 네. 오늘 뭐 나 좀 팔 좀 빼고 싶은데 팔뚝살 운동 해볼까? 막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모셨으니까 음. 저희가 이렇게 전신 운동은 못 보여드리더라도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네. 있는 뭐 동작 같은 것들 네. 있을 거잖아요. 네. 2부에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앉아서 잠깐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인플루언서로 사시는 삶은 또 어떠한가 맞아요. 이런 게 또 궁금했어요.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되게 롤모델이시잖아요. 운동하시는 그 새내기 분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여쭤보기로 하고 네. 네,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